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동TV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진짜 오랜만에 수학 강의로 이렇게 해보는데 최근에 중등 수학을 좀 해달라는 저의 친구들이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중등 심화 수학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이거. 그래서 제가 밑에 더보기란에 링크 달아놓을 테니까 그쪽으로 들어가셔서 이거 다운로드 받으신 다음에 프린트를 하시든지 아니면 태블릿을 쓰시든지 그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여러분들 펼쳐보시면 저는 일단 밑에 강의하기 위해 이렇게 써놨지만 요 위에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이 칸만 채워져 있을 거예요. 나머지 칸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채우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제가 칠판에 이렇게 판서를 할 건데 그거 저 필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다 끝난 다음에는 뒤에 두 가지 부류의 문제들이 있거든요. 개념 확인 문제예요. 개념 체크 문제. 제가 약간 지금 풀어놓긴 했는데 난이도 중에서 중상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게 중등 심화 수학이다 보니까 조금 난이도 어려운 거를 심어놨어요. 그래도 중간중간에 몇몇 쉬운 문제도 있으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못 푼다고 절대 여러분들 수학 못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이 만점을 위한 심화 문제예요. 난이도가 상에서 최상 이거 약간 왔다 갔다 하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많이 어려울 건데 약간 딱 처음 봤을 때 기발한 아이디어가 생각나시면 잘 술술 풀릴 그런 문제들이니까 나중에 이거 개념 강의 다 들으시고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개념 강의 같은 경우는 이번 1강에는 이등변 삼각형 그리고 직각삼각형의 합동 그리고 삼각형의 외심까지 할 거고, 우리 다음 시간에는 삼각형의 내심 그리고 삼각형의 방심, 이건 교과 과정이 없거든요. 방심 그리고 삼각형의 수심 이렇게 알아볼 겁니다. 일단은 이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셔야 되니까 제가 평상시보다는 예쁘게 적을 겁니다. 첫 번째, 일단 이등변 삼각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아실 거예요. 초등학교 때도 배우셨을 거고, 아닌가? 아무튼 이등변 삼각형 이게 뭐냐,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이 뭐냐면 두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입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 못 그리긴 하지만 그렸을 때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면 얘는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잡았을 때 여기서 A, B의 길이와 B, C의 길이가 같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 삼각형 A, B, C는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요 각의 이름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꼭지각이라고 해요. 꼭지각.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요 변을 우리는 뭐라고 하죠? 밑변이라고 하죠. 그리고 요 밑변에 있는 두 각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밑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꼭지각, 밑각, 밑변이 이렇게 정의 나와 있거든요. 이등변 삼각형은 제가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따로 여기 판서는 자세하게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꼭지각, 길이가 같은 두 변이 이루는 각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각 A가 꼭지각이다. 여기 표시를 해놨고요. 밑각은 밑변의 양끝각. 그래서 B와 C다. 그럼 밑변이 뭔데? 밑변은 꼭지각의 대변, 대각 아시죠? 자, 그래서 BC가 밑변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을 알아보겠습니다.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에 다 아시는 거죠?
두 밑각의 크기는 같다. 요거 성질이죠. 요 변 두 개가, 요 밑각 두 개 크기가 같다는 거죠.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꼭지각의 이등분선은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에다 한번 그려주세요. 여기 요 꼭지각을요 2등분한대요. 만약에 얘가 60도면 한 선을 기준으로 30도, 30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2등분한대요. 얘를 2등분한대요. 그 선을 요렇게 쭉 그어주면 요각하고 요각하고 같겠죠. 됐어요? 그런데 요 선을 쭉 그으면 요 밑변에 수직을 한대요. 직교한다는 거죠. 그리고 요 길이하고 요 길이하고 같다는 거예요. 여기 두 개 있네. 됐어요? 요거 한번 그림에 표시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등변 삼각형 마지막으로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일단 이 이등변 삼각형이 되려면요 두 내각의 크기가 같으면 돼요. 근데 두 내각의 크기가 같다고 모두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거든요. 같은 삼각형이어야 됩니다. 같은 삼각형. 그래서 두 내각의 크기가 같은 삼각형이면 우리가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갑시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필기를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 직각삼각형의 합동. 직각삼각형의 합동입니다. 일단은 우리 합동은요 작년 1학년 2학기 때 하셨을 거예요. 1학년 2학기 때.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요거는 필기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요 두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세 변의 길이가 같으면 뭐죠? SSS 합동. 기억나시죠? 그리고 두 변의 길이가 같고 그 낀 각의 크기가 같은 거. SAS 합동. 됐어요? 그리고 요 길이가 같고 그 양 끝각. 이러면 오해가 있을 수 있으니까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면 얘는 아싸 ASA 합동이죠.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직각삼각형에서만 성립이 되는 합동 조건으로 봅시다. 이거는 모든 삼각형에서 성립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부터 배울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직각삼각형일 때에만 성립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것도 필기 안 하셔도 되는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총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RHA입니다. 그리고 얘가 RHS. RHA 합동이 있고 RHS 합동이 있어요. 요거 기억하시면 좀 편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A가 뭐냐면 앵글이에요. 앵글. 각이라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이게 직각이거든요. 이게 빗변이에요. 영어로 줄임말이야. right, 얘는 하이포 뭐 어쩌고 그게 있고 A는 앵글입니다. 얘도 직각. 얘 빗변, 얘는 뭐냐면 사이드예요. 변. 그래서 요 두 직각 삼각형이 있을 때 요 직각이고
요 빗변의 길이가 같고, 그리고 어느 한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는 RHA 합동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요 두 삼각형이 있을 때 직각이고 얘 길이 같고, 만약에 다른 변의 길이도 같다? 그럼 얘는 RHS 합동입니다. 그래서 A는 앵글이다, S는 사이드다. 그래서 각 그러면 RHA고, 변 그러면 RHS.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되고, 이제 이거 정리하면서 필기해 볼게요. 자, 봅시다. 첫 번째, RHA 합동. 얘가 뭐라고요? 빗변의 길이와 한 예각입니다. 한 예각, 이 크기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 일단 여러분 지금은 필기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칠판 다 적고 다음 거 넘어갈 때 그때 잠깐 화면 멈춰놓고 필기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칸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보고 여러분들의 사이즈를 조절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옆에 삼각형 그릴게요. 요 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얘를 ABC라고 할게요. ABC. 그리고 얘를 DF라고 잡겠습니다. 봐봐요. 요게 직각이 같고, 요 두 변의 길이가, 두 빗변의 길이가 같고, 요 각, 한 예각, 요각이 돼도 돼요. 근데 지금 일단 요각이 같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직각이고, 빗변 같고, 요 두 각의 크기가 같다?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EF, 얘들은 합동이다. 뭐로? RHA 합동 조건이다. 요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럼 이제 두 번째, RHS 합동 봅시다. RHS. 얘는 빗변의 길이와 한 변의 길이가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각각 같은 두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라는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얘도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요 두 직각삼각형이 있어요. 얘 둘이 직각이고, 아이고 빗변의 길이가 같고, 으이야, 빗변의 길이가 같고 다른 변의 길이도 같다면 얘 둘이는 RHS 합동입니다. 그래서 얘를 삼각형 ABC라고 하고 얘를 삼각형 DF라고 잡읍시다. 그러면 삼각형 ABC와 삼각형 DF는 합동이죠. 뭐로? RHS 합동이다. 정리되셨나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필기를 해주십시오. 이쪽은 지울게요. 일단 자, 봅시다.
이제 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응용을 해볼 거거든요. 같은 칸에 쓰시면 돼요. 합동 조건의 응용. 봅시다. 이거를 뭐를 이용하냐면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하는 겁니다. 각의 이등분선. 되셨나요? 각의 이등분선을 이용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그림을 먼저 그려볼게요. 오른쪽에 요런 게 있어요. 요 점을 O라고 하고 여기는 임의의 점을 A, 여기는 임의의 점을 B라고 잡을게요. 됐어요? 그때 요 각을 이등분시키는 선을 하나 그을 겁니다. 되셨나요? 그때 요 점 P에 대해서 여기서 요 OB에 수선을 내리고 여기 P에서 OA에도 수선을 내리겠습니다. 됐어요? 이 상태에서 한번 볼게요. 일단 이등분시키는 거 확인하시고 첫 번째 각의 이등분선 위의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점까지 거리는 같다는 겁니다. 봐봐요. 얘들 지금 봤을 때 각의 이등분선 있잖아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됐어요? 각의 이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점까지의 거리는 같다. 되셨나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길이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AOP 각과 BOP 각 BOP의 크기가 같다면 요 두 개 길이도 같다는 거죠. 요 점 이름을 P라고 잡고 아니다. P이 있잖아. 요 점 이름을 Q라고 잡고 요 점 이름을 R이라고 잡아볼게요. 되셨나요? 그때 요 PQ와 PR의 길이는 같다는 거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각을 이루는 두 변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은 그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다면 BR과 BQ의 길이가 같다면 요 각과 요 각의 크기가 같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말한 건 뭐냐면 요 각의 크기가 요 각의 크기가 같으면 얘 둘이 길이 같고, 두 번째 말한 거는 그 반대로 얘 길이와 얘 길이 같으면 얘 두 개의 길이가 같다. 요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역도 성립한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어려운 용어로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됐나요? 자, 이제 우리 뭐 들어갈 거냐면 여러분들이 좀 어렵다고 좀 한 명 높던 외심
대해서 들어갈 겁니다. 외심. 됐어요? 자, 그래서 일단 그 전에 이거 필기 한번 정리를 하시고 외심으로 넘어갈게요. 필기 정리하고 오세요. 자, 필기 정리 잘 하셨나요? 저도 칠판 정리하고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들어갈 게 뭐냐면 상당히 외심이다. 여름 필기했을 동안 분필 바꾸고 왔더니 확실히 새거가 필기감이 좋네. 자, 아무튼 이건 필기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일단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각형이라는 게 있잖아요. 삼각형에는 오심이라는 게 있어요. 오심. 5개의 중심. 그래서 뭐가 있냐면 우리가 이번에 배우는 외심이 있고요. 내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방심, 수심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이 외심, 내심 다룰 거고요. 방심, 수심은 교과 과정이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문제 풀다 보면 좀 필요한 개념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방심하고 수심도 할 겁니다. 그럼 왜 무게중심을 안 하냐? 무게중심 같은 경우는 우리 나중에 뒤에 가서 닮음인가? 그쪽 파트에서 다룰 거예요, 무게중심은. 그래서 일단 오늘이 아니라 1강, 2강에 걸쳐서는 외심, 내심, 방심, 수심 이 4가지의 중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은 나중에 가서 배운다는 거. 그러면 바로 넘어가 봅시다. 자, 따라오십시오. 첫 번째, 삼각형의 외심. 자, 외심이라는 거 알아보기 전에 우리 외접원이라는 것부터 알아봅시다. 외접원과 외심. 자, 일단은 외접이란 뭘까요? 외접. 한 다각형의 모든 꼭지점이 한 원 위에 있을 때 이 원은 다각형에 외접한다고 합니다. 필기량이 많죠. 그래서 필기하지 마세요. 이거는 필기하시고 이건 필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어느 도형이 있을 때 이 4꼭지점 기준으로 원이 원 못 그리겠다. 원이 요렇게 있어요. 근데 요게 요렇게 생긴 괴상한 도형이랑 꼭지점이 모두 원위에 있대요. 그러면 요 원을 우리는 바깥에서 접한다 해서 외접이라고 해요. 만약에 요 원이 요렇게 생긴 도형 안에서 요러고 있다면 얘는 내접한다고 해요. 안에서 안내자 써서 내접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외접이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외접 알아봤죠? 그러면 이제 외접원. 갑자기 내접이 왜 나와? 외접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접원이 뭐냐면 어느 다각형에 외접하는 원을 우리는 외접원이라고 합니다. 됐어요? 아까 그림 지우지 말 걸 그랬다. 자, 그리고 외심이란 외접원의 중심을 말합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요. 요렇게 원이 있을 때
요 원의 중심. 맞아요. 지름이 지나다니는 그쵸. 원의 중심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요렇게 도형이 그려져 있을 때도 얘를 외접원의 중심이라고 한다. 요거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외심은요, 잘리네 여기가. 일단은요, 외심이란 거는요, 어느 도형에 접하든 다 외심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도 삼각형의 외심에 대해서 알아본다는 겁니다. 삼각형의 외심. 옆에 오른쪽에 원을 좀 그려볼게요. 나 원 못 그리는데. 얘 좀 빨리 말라라. 원을 그려봅시다. 요 정도면 괜찮나요? 아닌가? 한 번 더 그려볼게요. 이게 좀 정확히 그려야지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게 되셔가지고 수학 같은 경우는 진짜 그림을 정확하게 그려야 돼. 특히 기하 파트는. 아까랑 똑같은데? 다시. 진짜 마지막이다. 마지막 그림대로 갈게요. 이건 진짜 아닌데? 나 원을 왜 이래 못 그리지? 잠시만요. 얘 괜찮다. 자, 요렇게 원이 있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렇게 삼각형이 있으면 요 원을 우리는 뭐라 한다? 이 도형에 대해서 외접한다. 그래서 요 원을 외접원이라고 하죠. 외접원. 됐어요. 그리고 여기 원의 중심을 우리 뭐라 한다 했죠? 외심이라고 하죠. 근데 이 외심을 어떻게 찾느냐 말이지. 됐어요? 이 외심을 어떻게 찾을까 봅시다. 그래서 이 외심을 어떻게 찾냐면 이걸 다 A라고 두고 요를 B라 두고 이걸 C라고 줬을 때 외심은요,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입니다. 됐어요? 삼각형의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 교점이 바로 뭐다? 삼각형의 외심이다. 됐어요? 그래서 세 변에서 수직 이등분선을 하는 거야. 요 변을요 수직하면서 얘를 이등분 시키는 거야. 그래서 요렇게 수직하고 요 두 변 길이가 같게 요렇게 선을 긋고요. 됐어요? 이렇게 긋고 얘도 수직이 되면서 얘의 두 변 이등분하기 요렇게 끊는 겁니다. 그래서 요 두 변의 길이가 같고 요 변도 수직으로 이등분 시키는 거야. 이등분 하면서 요 변을 이등분 시키면서 요 변을 수직으로 그러면 요렇게 될 겁니다. 하고 요 두 변의 길이 같고 그래서 요 선들이 만나는 점이 있죠. 그 교점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삼각형의 외심이라고 한다. 됐나요? 요 점을 O라고 잡을게요. 자, 요 O를 기준으로 요거는 성질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러분들 이거 구분하실 줄 알아야 돼요. 삼각형의 외심은 일단 이거 세 변의 수직 이등분선의 교점이다. 요건 일단 기억하시고 요거 많이 헷갈려하세요. 요거 길이가 다 같습니다. 왜냐? 반지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OA 길이하고 OB 길이하고 OC 길이하고 다 같은 거예요. 이거 정리해 봅시다. 두 번째, 외심에서 삼각형의 세 꼭지점
꼭짓이죠. 꼭짓점까지 이 이르는 거리 같음. 그래서 OA 길이와 OB 길이와 OC 길이가 같다. 왜? 이거 왜냐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그렇지. 외접원의 반지름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이제부터 조금 집중하셔야 돼요. 제가 일단 보여드린 거는 예각삼각형이잖아요. 그럼 직각삼각형이나 둔각삼각형 같은 경우는 외심이 어디 있느냐? 요거 한번 봅시다. 세 번째, 삼각형 외심의 위치 봅시다. 일단은 뭐 예각삼각형부터 정리합시다. 이미 아시겠지만 첫 번째 예각삼각형부터 봅시다. 자, 예각삼각형부터 볼게요. 일단 얘도 원 그려야 되는데. 오, 잘 그렸다. 자, 이렇게 예각삼각형이 있어요. 얘를 A, 얘를 B, 얘를 C라고 잡을게요. 얘 봤을 때 얘는요, 얘랑 똑같죠? 이등분선의 중점, 세면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 해서 여기 외심이 뭐라는 거야? 외심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요거 반지름이니까 길이가 같을 거고. 그래서 얘 정리하면 어디 위치한다? 내부에 위치한다. 됐어요? 그러면 직각삼각형. 갑자기 오늘 왜 이렇게 잘 그리지? 이 정도면 잘 그렸지 않아요? 아무튼 여기 외심이 있잖아요. 직각삼각형이 여기 쭉 그어주고 지름을 하나 그어주고요. 여기서 선 아무렇게나 그어도 얘는 직각이 돼요. 그래서 여기 요렇게 해도 직각이고 요렇게 해도 직각이에요. 이거 신기하죠? 요거는 뭐 나중에 가면 뭐 아실 거고. 그래서 얘도 요에 내렸을 때 요 외심에서 꼭지점까지 거리 다 같다 했죠. 그래서 요 길이 같아요. 됐어요? 그래서 아무튼 얘는 빗변의 중점에 위치해 있어요. 마지막으로 둔각삼각형 봅시다. 얘도 원 그려주고 둔각삼각형은 요렇게 생겼겠죠. 요런 식으로 생겼을 거예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세 변의 수직이등분선의 교점은 요렇게 될 거고, 예? 요렇게 될 거고, 요렇게 될 거니까 외부에 위치해 있어요. 외부에. 삼각형의 외부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또 굳이 그어보자면 꼭지점까지의 길이 같죠? 꼭지점까지의 길이. 됐어요? 그래, 아무튼 얘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 삼각형 외부에 위치해 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요 외심을 활용을 해볼게요. 삼각형 외심을 활용. 솔직히 요거 이해하시고요. 요것만 이해하셨다고 문제가 잘 안 풀려요. 요거를 활용할 줄 알아야 여러분들 문제가 풀릴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봅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게 뭔 소리냐 봅시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됐어요?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외심이잖아요. 여기서 요렇게 그어 보겠습니다. 요렇게 그으면요, 요 길이 같잖아. 맞아요? 요거 왜 저번에 반지름이니까 요 길이 요 길이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가만히 보시면 요 길이 같네? 그러면 얘 이등변 삼각형 아니에요? 요 길이 같네? 얘 이등변 삼각형이죠? 요 길이 같네? 얘 이등변 삼각형이죠? 맞아요? 그러면 요각하고 같겠네. 그리고 요각하고 같겠네. 됐어요? 그리고 요각하고 같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요각 이름을 저는 X라고 붙이겠습니다. 요각 크기를 Y, 얘를 Z라고 붙일게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 X 2개, Y 2개, Z 2개에서 삼각형이 되잖아요. 삼각형 내각의 크기가 얼마? 180도예요. 그래서 X를 2배 시키고 Y를 2배 시키고 Z를 2배 시키면 180도가 되겠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2로 묶으면 요게 180도예요. 양변을 2로 나누면요, 얘가 90도 되겠죠. 따라서 각 X 크기와 각 Y 크기와 각 Z 크기는 여기 밑에 안 나오네. 이런 밑에 안 나와. 됐어요? 따라서 요거 지우고 쓸게요. 따라서 각 X, 각 Y, 각 Z 크기는 90도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됐어요? 요 과정, 아까 그 과정 있죠? 그것도 좀 필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다, 글씨를 좀 작게 써서 여러분들 필기 편하게 하실 수 있게 해드릴게요. 양변을 2로 나누면 여기 보이죠, 글씨? 오케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90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는 거. 자, 두 번째. 요게요, 문제로 꽤 많이 나옵니다. 나중에 내신 문제인 것 같은데도 외심이 가끔씩 나오면서 요걸 써먹을 때가 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요거 자, 봅시다. 요런 원이 있는데 마음에 안 드네. 이게 물칠판이다 보니까 이게 또 지운 흔적이 남아서 좀 더러워요. 아무튼 BOC는 2A. 요런 원이 있을 때 A, B, C를 하고 요 외심을 O라고 잡을게요. 그리고 여기서 요렇게 선을 내려봅시다. 아이 참. 요렇게 선을 내려봅시다. 요각의 크기는요, 요각을 2배 한 거라는 거예요. 왜 그런지 볼게요. 여기서 또 선을 하나 내려줄게요. 그러면 요 크기 같겠죠? 그럼 얘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요 한각의 크기를 X라고 잡을게요. 그럼 얘도 X겠죠? 맞아요? 그리고 얘를요, 여기까지 좀 연장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요각의 크기는 2X가 될 겁니다. 왜요? 봐봐요. 외심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외심의 성질. 외심이란다. 외각의 성질을 이용하는 거예요. 작년에 배우셨을 건데 외각의 크기는 얘랑 맞닿지 않은 두 다른 내각의 크기 합과 같아요. 됐어요? 얘 증명 한번 해볼게요. 그냥 봐봐요. 요 각의 크기 구해볼까요? 요 각의 크기. BOA 크기 구해볼까요? 요 각의 크기는 180에다가 요 2개 뺀 거잖아요. 그래서 요 각의 크기는 180 마이너스 2x일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180도니까 이 각의 크기는 180에다가 180 마이너스 2x를 해주는 거죠. 그럼 요각의 크기가 나올 거 아니야? 그럼 180 마이너스 180 플러스 2x가 되니까 2x만 남죠. 그래서 요각 크기 2x. 요거를 좀 간단하게 정리한 게 요 두 개 더하면 이거다. 왜? 외곽의 성질을 이용해서. 됐어요? 심화 수학 하시는 분들이니까 아시겠지만 한번 정리하고 간 거예요. 됐어요? 그래서 요것만 기억하십시오. 얘는 좀 지우자. 한 외곽의 크기는 두 다른 맞닿지 않은 두 내각의 크기의 합과 같다. 여기까지 되셨죠? 그러면 요 각의 크기도 y겠죠? 같으니까 이게 이등분 삼각형 여기도 y. 그러면 요 각의 크기는 2y겠죠? 됐어요? 그래서 각 A 크기는 x 플러스 y고 각 BOC의 크기는 2x 플러스 2y예요. 그래서 두 배잖아. 그래서 결론이 요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요것만 적어두십시오. 외곽의 성질을 이용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삼각형의 내심, 삼각형 방심, 삼각형 수심 정리하고 그 다음 시간부터는 문제풀이 이어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요거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